국민의힘 입장, 보수 여당 입장에서는 반성문도 잘 쓰고 쓴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앞으로 갈 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연장선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오찬 거절 파장이 꽤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기간 막판 하루 2번이나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귀하는 수준에 되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 특히 대통령과 당시 집권여당 대표 사이의 일들, 뒤늦게 알려지는 사실들이 꽤 많아서요. 원래 우리가 이른바 윤한 갈등이 한 2번 정도 있다고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중에 하나가 막판에 있었던 의대 증원 갈등.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그 화면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00명의 금과 억조도 아니고 좀 대통령실이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 의사를 그만두겠다. 이걸 2번이나 얘기했다. 전혁진 변호사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왜 여당이 패배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번 총선은요. 여당이 패배하기가 어려운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처럼 문제가 많은 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 내에서 비명 행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찐명 횡재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60석 얻을 거라고 장성민 후보가 이야기해서 입단속해야 될 그런 정도까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여당이 이길 거라고 여당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야당 쪽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거에 어떻게 판세가 뒤집어졌지? 그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대패를 갖다가 했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적전 분열을 2번씩이나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보러 사퇴하라고 했고 그다음 이번에 드러난 거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을 지휘하는 넘버 1과 넘버 2가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하고 참모장이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못 보고 전쟁에 임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좀 국민들 앞에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총선은 졌고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이 꽤 많았고 당시 한정훈 위원장의 불만이 꽤 많았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얘기 중에 이현종 의원님. 1차, 2차, 3차, 4차. 그 한 전 위원장이 전직 비대위원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 중에 알려진 얘기가 뭐냐면 130석 정도, 140석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내부 보고를 받았을 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들려오는 거 130, 140석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건 혹은 이종석, 황산무 두 사람 문제 이렇게 터지면서 130, 120, 110까지 갔다가 의대 증원 갈등이 좀 더 표면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개헌저지선이 뚫리는 국민의 입장에선
90석까지 갔고 그 부분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말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는 거 정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한 전 위원장이 건너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저도 취재를 하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6일인가요? 아마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지지율과 그다음에 의석이 뚝뚝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나? 바로 이종섭 호주대사 사태가 있었습니다. 황상무 수석 이 발언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기간에는 어떤 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예. 굉장히 크게 지금 진폭에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대파 논쟁이 있으면서 또 한 10석 정도 날아갔고 마지막에 의정담화 저거를 함으로 인해서 저 이후에 한 10석 이상 빠졌다고 그래요. 그때가 바로 이제 90석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그때 막 읍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정말 그때 아마 연설문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거의 읍소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 전략이란 게 기본적으로 어떤 발언이 생기면 여론조사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황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선거 끝났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을 보자면 결국은 대통령이 51분 동안 저렇게 이 말을 쏟아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 자체가 굉장히 싸늘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걸 알고 대통령실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오늘 사퇴하겠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겨우 들어간 게 이제 좀 이 발언 자체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들어갔고 그 발언 끝나자마자 이 이동훈 홍보수석이 백브리프를 통해서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성태훈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그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요구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담화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참모들 입에서 나오니까 이미 뭐 벌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 이후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아마 낙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뭐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51분 담화 이런 어떤 형식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어떤 대통령의 기존 입장 고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여론에선 굉장히 안 좋게 적용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선거 기간 내 막판까지도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파열음 얘기가 뒤늦게라도 알려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의 말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페북글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불러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원체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내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편에 서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도 있다. 그런데 그런 배짱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뭐 취재도 오래 하셨고 변호사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흐름을 잘 아실 텐데 결국은 이런저런 그 과거에 복기를 해봤을 때 두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계속 나오면 네. 결국은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속도도 빨라지냐 혹은 등판하더라도 대통령과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홀로서기 구조가 되냐 이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과 정황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 소환하는 분위기가 있죠. 처음보다는 지금이 뜨겁고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과연 될 것인가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어떤 지지세를 보면은 충분히 당원 100%라는 현재의 룰로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기의 등판 시점을 조율했을 때 보궐선거가 될 것인지 대선으로 직행할 것인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안의 모래처럼 흐트리고 그냥 갈 것인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굳은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겠구나. 지금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는 부분, 오찬 회동도 비대위원들과는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사실상 거절한 부분, 건강을 이유로 이런 여러 점을
이어붙이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심증이 드러나는 거죠. 굳어졌고. 그렇다면 이 출사표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던졌을 때 아마 확고한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입지로 가고 있고 이게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거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이 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지와 관련한 배짱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진짜 지금 선택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총선 기간 제일 중요한 시간에 했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얘기. 특히 그런데 누군가의 풍문으로는 요즘 하도 여의도에 설설설이 많아서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으로 누군가를 더 중용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 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건 아닌데 다양한 그리고 뭐 인사권자나 임명권자 내지는 다양한 내각 구성에 있어서 뭐 다른 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의견을 물었을 때 다른 공직을 갈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이제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어떤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아마도 그대로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도 TMI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은 없거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한솥밥을 먹고 같이 수사를 특수부 지휘했던 한동훈, 이복현, 특히 뭐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법률서 가고 뭔가 정치적으로 여러 꿈을 꾸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다른 공직 갈 생각이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여부와 함께 또 미묘하게 물리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좌동훈, 우복현 이렇게 해서 한동훈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정치 쪽에 대한 이런 뭐 법률, 사법농단 이 부분을 담당했고요. 저기 지금 이복현 금융원장은 경제 쪽이었죠. 삼성과 제일모직 맞습니다. 합병 사건에 두 개 축을 했는데 다 이게 윤석열 사단에 말하자면 가장 아꼈던 에이스들입니다. 양측에서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요. 그것도 좀 비슷합니다. 태생도 72년생, 73년생 이렇게 돼서 나이도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복현 원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계산이 빠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쪽에 좀 회계사로서 했던 주판화를 좀 이렇게 돌리면 이번 솔직히 그 대통령실에 가서 총선 결과에 참패를 하고 대통령이 굳이 한 3년을 더 잘할 거라는 판단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금융원장으로서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제 추측, 개인적인 분석이고 예. 평가인데요. 예. 평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금감원장으로서 이걸로 하고 이번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법률수석 자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법률수석 자리 가면은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법부터 다 막고 그런 내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율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고생을 또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백헌 원장 본인이 다른 공직 생각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중간에 속보도 나왔고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 반성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 등판론 여전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